국민의힘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룰 변경에 이어서 42곳의 당협위원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비윤계 인사들의 반발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김영남 위원님. 네. 이른바 비윤계 인사들이 이 당협위원장 임명에 대해서 반발하는 지점은 어떤 부분인가요? 근데 반드시 비윤계가 배제됐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네. 서울 강동구에 그 당협위원장 공모를 했던 윤희석 전 당대변인은 그 윤석열 대선 캠프 때도 계속 후보 수행도 하고 대변인으로 끝까지 같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비윤계가 다 배제되고 친윤은 다 당협위원장 맡았다? 이것도 맞지 않습니다, 사실은. 근데 다만 이제 비례대표 국회의원인 허은하 의원이 동대문 쪽에 신청했다가 내정됐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공식적으로는 뭐 결정된 바는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아마 이준석 전 대표 시절에는 뭐 심중에 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김경진 전 의원이 거기 당협위원장을 맡게 되니까 지금 반발을 세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허은하 의원한테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최근에 좀 그 이상한 기류가 있어요. 어떤 게? 특히 21대 국회 들어와서 유독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들어오자마자 지역구를 찾아서 하나씩 맡는 이상한 풍토가 생겼어요. 다음 선거를 위해서. 예. 아니 근데 이건 비례대표 국회의원 제도를 둔 취지하고 조금 어긋나는 거 아닌가요? 비례대표라는 자기의 건 전문성을 이제 발휘하는 그렇죠. 자기 그 직종이나 이런 데에 전문성을 갖고 국회에 들어와서 4년 동안 열심히 본인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뭐 물론 거기서 정치를 더 하고 싶은 분들은 4년의 의정 활동 평가 결과에 따라서 다음 총선에 출마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유난하게 이번 21대 국회는 입성하자마자 당협위원장 맡고 그리고 그게 전혀 이상하게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당연한 게 생각하는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당협위원장이라는 게 당협위원장을 하게 되면은 뭐 다음 공천에서 좀 유리한 입장인 건 사실인 건가요? 그냥 정치권에서는 당협위원장을 맡으면 일단 땅 문서 한 장은 받았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안정권이다. 뭐 뭐 이렇게 조금 해석할 수 유리한 있나요? 위치에 있는 거는 사실이겠죠. 네. 왜냐하면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을 펼치게 되면 아무래도 거기 있는 책임당원이나 당원 투표에 있어서 같이 당협 활동을 했던 당협위원장이 조금 더 많은 득표를 할 수 있는 건 사실이니까 네.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뭐 100% 공천이 보장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거든요. 네. 근데 너무 뭐랄까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현역 국회의원의 그 지위를 이용해서 당협위원장을 당연히 맡아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뭐 옳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지도부에 몸담고 있는 비대위원들이 대거 당협위원장에 임명이 됐다. 그래서 비대위 셀프 인선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그것도 공정성에 조금 문제 제기가 될 수 있겠죠. 아무래도 비대위원이라는 게 최고위원을 대신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당 최고 의결 기관인 당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결정할 사안들을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이 결정을 하죠. 비대위 그렇죠. 시절에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올라오는 안도 비대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 비대위원 중에 훌륭한 분이 있어서 당협위원장이 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비대위원의 지위를 이용해서 만약에 당협위원장이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해서 됐다? 그것도 공정성의 시비가 분명히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관련해서 뭐 여당 얘기기는 합니다만 야당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준비된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국민의힘에는 올 것이 왔다. 올 것이 왔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비윤 학살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면 모두가 친윤으로 친윤 쪽으로만 포진을 하잖아요. 예, 검사 이건 출신들. 빨라도 너무 빨라요. 도둑질도 너무 빨라. 그러면은 그 비윤들이 그대로 있겠느냐?
이건 보수의 분열로 이미 들어섰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보수의 분열로 들어섰다라는 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얘기 함께 들으셨는데요. 룰 변경에 이어서 당협위원장도 이러다가 다 윤심으로 채워지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가 국민의힘 내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여의도에 계십니까? 뭐 이미 그런 얘기 뭐 파다하게 돌죠. 곧 윤심당으로 변모 변질이 될 것이고 윤심당의 핵심은 검사니까 검사당으로 될 것이다. 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뭐 전부 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거 그쪽으로 확실히 방향을 잡았구나라는 느낌을 받고요. 네. 비윤계라고 아까 표현을 하셨는데 비윤계가 빠진 게 아니고 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빠졌다고 보는 게 가장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가령 윤 쪽에서 윤 캠프에서 일을 했던 사람 중에 싸움이 일어나면 떨어진 사람은 윤이 싫어하는 사람이고 된 사람은 하여튼 어찌됐든 지금 현재 윤이 더 좋아하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고요. 비대위원 셀프 인선도 그런 지점에서 보면은 윤이 더 좋아하는 사람, 윤심이 더 좋아하는 사람이 비대위원이 됐고 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번에 당협위원장으로 선정이 된 것은 예상했던 바다. 뭐 대충 이렇게 여의도에서는 평가를 하고요. 네. 올 것이 왔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표현이겠죠. 윤심이 과연 어디로 흘러갈 것인지 굉장히 중요하고 궁금해하는 지점 바로 당권 주자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요즘 국민의힘의 당권 주자들의 움직임도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진 김기현 의원,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이 부쩍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윤심을 얻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준비된 영상 보고 오시죠. 왜냐하면 장제원 의원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가까이 있는 측근이다. 그러므로 결국은 김기현 의원이 장제원 의원을 거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사람이다라는 인증을 해준 거죠. 얼마나 정치인이 스스로 빛을 내고 스스로 발광을 하고 예? 그렇게 하지 못하고 누구 이름을 팔아가지고 누구한테 맹종하고 아부해가지고 그걸로 당대표가 된다? 그럼 국민들이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국민의힘 당대표는 그냥 윤석열 대통령의 아주 그냥 노예 하인 같은 사람이다. 네, 윤심을 얻는 게 뭐 좋을 수도 있고 이게 또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수영 의원님, 네. 김기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단독으로 만찬도 하고 또 부부 동반으로 관저에도 초청이 되고 이런 일련의 행보들은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요즘 여의도에 굉장히 많은 버전의 얘기들이 돕니다. 뭐 네. 누구는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 누구는 또 어디를 이동하는 중에 또 이렇게 뭐 연락이 됐다. 뭐 이런 네. 여러 가지 확인되지 않은 설들이 나오는데 뭐 김기현 의원이 지난번에도 만났고 이렇게 뭐 부부동반 만났다고 하는데 저는 뭐 이른바 장제원 의원과 하는 연대가 뭐 이른바 김장연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엄밀히 따지고 보면은 부산에 근거를 둔 의원과 울산에 둔 근거를 PK 의원들의 약간 결집이라고 좀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확대 해석하는 건 좀 앞서 나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윤심이 있다 없다 저는 이건 전혀 무망한 얘기고요. 네. 정말로 윤심이 있었으면 당헌 개정이라든가 뭐 일반 룰 개정이라든가 결선 투표제 없을 수도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확실하게 우위를 선점하고 있는 주자가 없기 때문에 누구라도 한 번쯤 경쟁할 수 있는 그 이른바 당원 100% 투표제가 도입이 된 거고 혹시 몰라서 그러면 결선 투표제까지 간 거죠. 유승민 의원이 주장하는 정말 이거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우리 김은혜 지금 수석과 경기도지사 경선할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정말 5대5였습니다. 당원 50대 여론조사 50. 네. 거기에는 역선택 방지 조항조차도 없었고 김은혜 의원은 의원직을 던지고 나서 페널티 5%까지 먹었어요. 그런데도 졌어요. 그럼 그렇다면 정말 그럼 여론조사 30들 이렇게 해줬을 때 유승민 의원이 유리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거는 확실하게 주자가 없기 때문에 이쯤에선 그 한 번쯤 공정하게 경쟁해 놓고 보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누가 되더라도 결국은 뭐 내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거는 유승민이 안 된다 이렇게 확대 해석해서 좀 보지는 않고요. 네. 다만 이제 지금 뭐 친윤 이라고 하는 당협위원장들 얘기하시는데 저는
두 가지 문제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거는 과연 이걸 정진석 비대위에서 굳이 사고당국까지 정리했어야 하느냐라는 건 하나 문제가 있지만 결국은 정리했어요. 근데 지금 당협위원장 되신 분들이 1월 달에 당원을 모집한다고 해도 이분도 투표권이 없어요. 1,000원씩 3개월을 내야 책임당원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이분들이 많은 사람을 끌고 들어온다 하더라도 결코 뭐 그렇게 여기 영향력이 있지 않아서 저는 다음 대표 선거에 딱 두 가지 원칙이 적용될 거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믿을 수 있는 사람과 정말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당대표가 될 것 같은데 이제부터 그 레이싱이 시작된 거죠. 누가 이 두 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메시지와 행보를 하는가. 저는 그게 관건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얘기하는 이제 교통 정리는 필요할 것 같은데 왜 당 내에서 핵심 윤핵관으로 꼽히는 분들이 두 분 계시잖아요.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기현 의원하고 소위 김정희 연대라고 그래서 이제 손을 잡았고 또 한 사람 권성동 의원은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음 달쯤에 뭐 대표 경선 출마를 한다 그러고 그렇다 그러면 이 친윤계 소위 친윤계에서 하나의 교통 정리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친윤계는 그러니까 없는 거죠. 왜냐하면 친윤계라는 계파는 존재하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파라는 건 계파의 좌장도 있어야 되고 메인 포스트도 있어야 되고 뭐랄까요. 이제 조금 비유를 하자면 조직도가 그려져야 됩니다. 누가 좌장이고 지휘 명령 계통이 어떻게 되고 일사불란하게 뭐 그게 뭐 다른 조직과는 조금 현역 국회의원들이니까 다른 점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대표적인 두 사람이 사실상 지금 경쟁하는 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과 뭐 권성동 의원이 둘 다 후보로 나서지는 않습니다만 사실상 경쟁하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건 계파가 아닌 거예요. 친윤계라는 계파는 존재하지가 않는 겁니다. 계파면 그럴 수가 없거든요. 벌써 교통정리가 진작에 됐어야죠.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기 훨씬 전에. 그러니까 이제 소위 그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윤핵관이라고 지칭되는 분들은 처음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출마를 권유하고 초기에 캠프를 꾸릴 때 같이 시작했던 분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게 친윤계다 이렇게 지칭될 정도로 어떤 계파의 형성이 돼 있다라고는 볼 수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뽑히는 국민의힘 당대표는 지난번 이준석 전 대표 시절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당원들이 느끼는 건 일단 첫 번째 조건. 당대표하고 대통령하고 싸우면 안 된다. 마찰음이 나면 안 된다는 거는 확실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그 어떤 정당 생활의 경험이 있는 분들은 두 번째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대표하고 대통령하고 마찰음이 나서도 안 됩니다만 이게 여당이 대통령실의 여의도 출장소 얘기를 들어도 절대 안 된다는 건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윤심을 내세우는 후보가 과연 전당대회에서 많은 득표를 할 것이냐 이것도 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봐요.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입증해 줘야 되고 무엇보다도 총선에서 수도권에서 어떻게 이길 거냐 이 비전 제시를 확실하게 하는 후보가 전당대회에서 1위를 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차 교수님, 요즘에 네. 언론 보면 거의 뭐 3명 이름만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김기현, 그다음에 권성동, 장제원 이렇게 3명만 나오는데 네. 안철수 전 대표나 유승민 전 의원 서운했겠어요. 아무래도 지금 그러니까 전대 룰 자체가 상당히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안철수, 유승민 두 사람에게 좀 불리한 쪽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두 분이 실질적으로 경쟁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당심에 국한된 전당대회에서 아무래도 친윤 주자들이 상당히 우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들 간에는 가면 교통정리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사실 앞서 그 지금 당협위원장 뭐 지금 임명과 관련된 당내의 반발들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비상대책위원회는 소위 말하는 선출된 권력이 아니에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지금 당협위원장 임명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내년 3월 달에 전당대회가 치러지고 난 뒤에 정식 선출된 지도부가
그 당협위원장을 뽑는 것이 거의 수순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땡겨서 하느냐? 결국은 지금 던지는 메시지는 그거잖아요. 윤심에 거슬리는 사람은 우리 인정할 수 없다는 그 메시지를 당내에 당협위원장들도 있지만 현역 의원들에게도 똑같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는 가면 내 이번 전당대회에서 난 누굴 밀어야 될 것인가 네. 라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는 아무래도 지금 그 메시지를 귀담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네. 네. 자, 내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전까지 많은 일들, 많은 말들 쏟아질 것 같습니다. 자, 2022년 마지막 날 전해드린 주말 뉴스와이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내년에는 더욱더 좋은 소식 전해드릴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